가장 늦게 결정했지만 한국은 가장 빨리 해결해버렸습니다.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탈출희망자 100% 구출이란 믿기 힘든 결과를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카불 공항은 난리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한국행 희망자를 모두 데려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늦게 결정하고 작전을 시작했지만 똑같은 작전에 돌입한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빨리, 그것도 희망자 100%를 모두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하자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이 왜 우려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슬람 중에서도 아프간 하면 탈레반이 떠오르고 우리가 들은 아프간 뉴스는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도 경제나 문화, 예술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독립하고 소련의 침공을 이겨내고 이번엔 미국마저 굴복시킨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소식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인상이 써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구겨지는 소식 중심엔 탈레반이 있고 그 탈레반이 국토를 장악하고 수도를 점령하는데 아프간 국민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로는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당연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북부 도시에서 탈레반에 맞서는 반군이 도시 3곳을 탈환했는데 이 북부 도시들은 미국이 아프간 침공 전 탈레반 정권 시절에도 탈레반이 점령하지 못했던 도시들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행정, 입법, 사법이 정상적으로 갖춰진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처럼 나뉘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만큼 민간에 의해 군부가 통제되고 삼권이 분리되어 다니고 서로 견제하며 언론이 자유스러운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는 아직 왕정국가입니다. 아프간은 아직 부족국가입니다. 힘이 강한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눌러 지배하면서 통치 명분으로 이슬람 율법을 이용하는 신정일치 부족국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어서 자신이 늘 경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준은 대한민국입니다. 늘 접하는 역동적이지만 안정된 사회. 정치권은 1년 내내 시끄럽지만 국민의 냉정한 선택에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지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보는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 한국이 치안에서 1위 국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녔으나 분단되고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1987년 국민의 거센 민주화 요구에 결국 굴복하였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군사정권은 유신헌법 이후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되돌리는 6.29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군대는 문민정부의 통제하에 안정되었습니다. 봉사자에 불과한 권력대행자들이 오만해지면 여론은 언제나 싸늘해졌고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과 달리 국민이 끌고 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론하는 세계의 뉴스를 보면 기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언제나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미얀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얀마 국민에게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하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응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위협하고 상점을 약탈하며 방화하고 폭력을 동반한 시위 모습엔 지지를 보내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시위도 민주화운동, 시민저항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런 모습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사상 때문입니다. 인내천 홍익인간이란 이념에서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해로운 일로 해결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싸우면서 권력이 아닌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4.19 혁명을 시작으로 7, 80년대 그 많았던 민주화운동, 소고기 촛불 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처럼 진보 보수가 연이어 개최한 대규모 집회였음에도 시위나 약탈, 방화폭력으로 시민을 겁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아주 극히 혐오하고 있는 속칭 태극기 부대 집회까지도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욕설은 조금 할 망정 그러합니다. 한국에서 시위를 보면 보통 몇만은 어리광 수준이고 몇십만을 넘어 100만 단위가 모여 집회를 합니다. 외신이 충격받아 보도한 시위 뉴스를 살펴보면 시위 현장에 쓰레기가 없다는 것과 주변 상가들의 손님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탄핵 시위 다음 날 쓰레기가 널려 있다는 보도와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힘들어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시위부터 참석하는 이나 주최 측에서 쓰레기 봉투를 준비했고 직접 처리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서 시위가 있으면 주민들과 상점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약탈, 방화,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시위가 열리면 주변 상가는 대목을 맞이합니다. 시위 규모가 클수록 주변 상가 매출이 올라가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시위대와 함께하며 취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콩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자 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 하고 빨리빨리를 습관처럼 외치지만 느리지만 여럿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본 후배 친구는 친구 형에게 말을 놓아달라는 부탁을 시작으로 평생 후배라는 아랫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던 남이었지만 우리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외국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우리 민족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사람 중심의 관계 문화라고 합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따지고 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관계 문화는 아주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관계 문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중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일이든 남의 일이든 내가 당한 것처럼 모두가 흥분하는 민족입니다. 무도한 탈레반이 미군 철수 전임에도 국토를 장악하고 수도를 점령할 때 아프간 국민들을 보고 우리 국민은 의아해했습니다. 아프간 국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탈레반은 인명을 경시하는 악인데 그들에게 왜 저항하지 않을까? 혹시 아프간 사람들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생각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이슬람 문화권 나라들에선 특정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특정 집단이 결정하면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 나라 주류라 불리는 계층에서도 주류가 되는 극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친미 국가인 사우디에서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라며 시위했던 여성이 작년 12월 5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체포되었는데 체포되고 몇 주 뒤에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면허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은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하지만 사우디 주류는 다른 죄목을 만들어 가둬버렸습니다. 아랍권에서 터키를 제외하고 여성 인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인권국가라는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게 된 지 이제 겨우 60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인권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인권을 말하는 나라는 제법 있습니다만 인종차별까지 생각한다면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자신도 모르게 대한민국에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화되지 않는 외국인이 주한미군입니다. 일상생활을 영내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과 생활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미국인이 제일이다라는 사고방식, 미국인은 누구도 제재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사고가 그들에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외국인들은 엘리트가 이끄는 자국에서 살아온 것처럼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이끄는 대로 적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외국 문화를 우리 한국인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속도나 기준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제법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도 결국 인내천, 홍익인간, 측은지심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보면 아프간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6일에 아프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아프간 작전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도약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만 이런 작전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내면에선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난민보호, 현지인 탈출, 이런 일은 우리가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할 일이라 당연한 듯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관원과 교민만을 대피시키고 할 일 다 했다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눈길을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급이 다르다 생각한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같은 처지인데 책임을 나누자고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칫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판단이 늦었고 실행도 늦었지만 아주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영토는 작지만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협력한 주체가 나라이든 사람이든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